신만전자다 아니다 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외국계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IT와 자동차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통신장비 회사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팔 필요 없는 것 같고, 혹시 더 빠지면 저는 매수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 지난주부터 좀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주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DB 하이텍,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현대차, 뭐 기아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막 500만 주 사고 막 이러니까 이거 다시 이제 그 1월 장세가 시작이 되나 이게 기대감이 확 들었는데 그 다음 모습은 또 이렇게 빌빌거려요. 네, 분명한 건 그때 1월 장세 주인공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올려버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렸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한 며칠 정도는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금 삼성전자, 특히 전기전자를 지난주에 거의 삼성전자만 8천억을 샀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이닉스를 한 2천억. 그래서 양사 합쳐서 한 2조 원 정도를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샀어요. 되게 재밌는 게 외국인도 옛날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골고루 사던데, 지난주의 특징은요, 포스코나 이런 조선주나 민감주 있죠. 민감주를 다 던져버리고요. 소비재 기업까지. 전기전자에 올인해버렸어요. 약간 그런 극단적인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좀 오전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오늘은 좀 전기전자 일부 좀 파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사는 거는 자동차에 또 집중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신만전자다 아니다 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고, 애널리스트들 시각도 되게 분분해요. 되게 제가 보고서를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또 애널리스트분들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질문도 해보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악재들은 충분히 이제 우리 알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반도체 재고가 많지가 않고, 거기다 스마트폰도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언덕이 있다는 거죠. 3분기부터는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나와요. 삼성의 폴더블 폰,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나오죠. 예, 거기다가 PC가 차지하는 게 D램 쪽에서 한 16% 정도 되거든요. 세 번째예요. 서버, 모바일 D램, 그 다음 PC. 그래서 PC도 많이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대만 기업들이 피크아웃 했거든요, 1분기에. 근데 일각에서 뭐라고 보냐면 3분기에 왜 안 나쁘냐면, 사람들이 이제 정상 출근을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애플도 이제 재택근무 거의 끝난다고 하더라고. 끝내면 이제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PC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수요가 늘어서 PC도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서버 투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텔의 새로운 CPU도 나왔고 3분기에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정부 단위에서 막 투자를 해요. 클라우드가 하는 일이 빅데이터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4차 산업혁명 하려면 반드시 데이터 수집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3분기에 많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도 좋아지고 모바일도 신제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게 2분기까지는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반영됐고 이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건 제발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생각이 조금 달라요. 반도체. 왜냐하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의견만 전달해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눈으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아니, 말만 많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3분기에 진짜로 그렇게 좋아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올까? 비메모리 쪽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눈으로 좀 확인할 때까지는 주가 쉽게 못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 분들 말처럼 만약에 진짜로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 부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누구도 뭐 맞다 틀리다는 몰라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생각처럼 좀 확인하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리스크는 적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내가 예측이 틀렸을 때는
수익을 거의 못 냅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았을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리스크 짊어지는 게 싫으면 3분기까지는 좀 더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대신에 나는 리스크 짊어지겠다. 뭐 그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왜냐면 또 어차피 안 좋은 건 이미 선반영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5개월 동안 못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틀리면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거 감당하는 거지만, 그게 맞았을 때는 진짜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왜냐면 3분기에 진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다 좋을 거라는 거 확신을 하는데 아, 2분기는 안 좋은 거. 2분기까지. 2분기도 10조 10 아니, 그 나오던데. 실적은 좋은데 아, 이 실적. 모멘텀이 아, 나서, 모멘텀이? 네, 모멘텀이 막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도 사실 올라가서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자꾸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PC도 꺾였다 그러고, 모바일도 2분기 안 좋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주가 올라간 거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계속 오히려 상향 조정되거든요. 근데 3분기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그 얘기하는 게 3분기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신중하자. 나 내 눈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진짜 좋아져? 이거랑 좋아지는 거 맞으니까 지금 사야 돼. 이럴 때 안 갈 때. 이 논리가 지금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분들의 그 리스크 테이킹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는 분들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가져가셔서 뭐 풀렸을 때 손해는 감수하셔야 되고, 다만 늦게라도 확인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신에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세트 판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세트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부품이 하나 부족했을 때 이쪽 메모리까지도 이게 하나의 제품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그 대표님 말씀이 정확한 게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요. 삼성전기, LG노텍. 왜냐 이 기업들이 다 스마트폰 부품 납품하는 회사인데 부품이 없으니까 못 만들어요, 세트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하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부품 없으니까. 우리 한국의 완성차 업체도 똑같아요. 반도체 없으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차도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근데 되게 좀 재밌는 거, 외국계 증권사가 오히려 우리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쓰더라고요. 공급 부족 이제 끝나간다. 이제 정상화 될 거다. 삼성전자도 그건 논리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외국계가 요새 좀 사나요? 예, 그 저번 주에 또 도이치 아니 그 뭐죠?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되게 또 약간 긍정적인 또 이렇게 코멘트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외국계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IT와 자동차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설왕설래 말은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두고 네.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른가 봐요. 하이닉스도, 근데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니까 저는 뭐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반도체만 봤을 계산하기 때는, 편해서. 왜냐면 그 비메모리는 아직은 그렇게, 왜냐면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쪽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D램은 계속 좋아요.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낸드도 돌린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 반도체만 보면은 지금 당장은 가을까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단기 텀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모멘텀 면에서. 왜냐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하죠, 스마트폰도 하죠, 가전도 하죠, 세트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세트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삼성전자를 더 안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저는 뭐 너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반도체 섹터로 네. 같이 가면 같이 가고. 좀 뭐 5% 가고 3% 가고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댓글창에서 이제 주신 질문들 종목을 좀 보니까 네. 일단 KMW 얼마 전에 그 5G 관련해서 좀 상승하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KMW에 대해서 워낙 많이 물리다 보니까 하락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그 손실폭이 크신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5G 통신 장비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장비 수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작년에 미국의 버라이즌에서 대규모 수주 하나 따낸 게 있거든요. 그 이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끝났으니까 5G 장비 입찰이 될 줄 알았는데 일부는 노키아나 뭐 에릭슨 같은 경쟁사가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회사들이 주로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이 수주를 생각보다 안 하니까 이거 좀 모멘텀이 꺾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5G 기지국 투자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고주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5G 통신망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저주파 라인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5G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렇지. 끊김도 심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28GHz MM 웨이브라고 하는데 밀리미터파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율주행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 일단 이게 이 고주파일수록 도달거리가 되게 짧아요. 이거 커버리지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기지국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깔아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대요. 이 기지국 만드는 게.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다 깔려고 하니까. 안 깔 수도 없고 깔자니 실적에 엄청난 데미지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냥 일단의 저주파 영역만 좀 남겨놓고 고주파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 고주파는 또 정부에서도 예전에 뉴스 보니까 이거는 소비자 대상 하지 말고 그냥 기업형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수요가 확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협화음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G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미국도 5G 인프라 투자가 그 인프라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워낙 그 통신망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깔긴 깔아야 되는데 미국에도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삼성이 일본에 얼마 전에 납품했었고 캐나다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이쪽 투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KMW를 비롯해서 이런 통신장비 회사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졌고 공매도까지 쏟아졌고 저는 다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게 여기서 진짜요. 삼성이 미국 아니면 어디서 수주를 받잖아요. 그럼 주가 바로 튀어요. 왜냐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KMW, 에이스테크 뭐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조금 더 저는 인내심 발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좀 제가 보니까 바닥은 찍었어요. 좀 올라왔거든요. 예,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오늘 모멘텀이 없는데 주가 이제 코스닥이 좀 빠지니까 약간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 그냥 네.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조정을 적당히 받아가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5G는 결국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5G 그 빠른 그 인터넷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야 맞아요,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기 때문에 통신사도 제대로 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5G가 그 뭐냐면 사실 우리 일반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쓰기엔 4G면 충분해요. 그렇죠. 4G로도 뭐 동영상 보고 뭐 다 통신도 할 수 있으니까 5G를 왜 도입하냐면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인터넷 하는 거 있죠. 이 소통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왜냐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 응답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그래서 5G에서 가장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4G로는 불가능한 게 4G는 응답 속도가 좀 느려요. 약간 오차가 생겨요. 근데 5G는 굉장히 응답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서로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끊기면 사고 나니까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쪽이 나중에 좀 활성화됐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아직은 그 시대가 도래한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중장기로 여전히 좋게 보는 게 또 한 가지가 저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 왜냐면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VR, AR 막 이런 기기 같은 거 착용하고 막 체험을 하잖아요. 볼 때 당연히 그것도 다 통신망이 접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4G보다는 당연히 5G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상세계의 체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이제 4G 가지고도 되지만 요즘에 이제 집에서도 보시면 어떤 집들은 이렇게 그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보면 5G가 훨씬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이 방향은 결국 거스를 수는 없다. 네. 결국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5G도 일단 시간 갖고 잘 인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저번에 이제 10만 원 넘어갔을 때는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선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 조정이 나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루이비통이 매장 철수하겠다, 시내 면세점 이제 한국에서 철수한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루이비통 아니 어렵게 그 호텔신라 이부진 회장이 가가지고 사장이 가가지고 루이비통 회장 만나가지고 공들여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러게. 이거 나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뭔가 악재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면세점들이 있어요. 중국의 공항 면세점, 거기에 입점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중국으로 또 면세점 패권이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의 대부분이 그냥 화장품이래요. 이 따이공들이,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화장품을 사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많이 보내는데, 화장품을 사는 이유가 되게 이게 작아요. 부피가 작아서 운송하기가 되게 좋대요. 그리고 명품 매출은 얼마 안 된대요. 이런 가방 같은 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전체 매출 비중에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나왔던 이제 보고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거기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시내 면세점이 장사 잘 됐으면 여기서 철수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명품이 시내 면세점에서, 따이공들 지금 시내 면세점은 관광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형 그 따이공이, 보따리상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서 본국에 송국을 하는데, 왜냐면 중국 면세점은 물건이 좀 적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건이 많이 없나 봐요. 일부러 한국에 와요. 2주간 격리 당하더라도. 근데 그 따이공들이 루이비통 같은 거 안 사요. 그냥 화장품만 사서 해요.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 회장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났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공항 면세점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옛날에 이부진 회장이 그 사장이 가가지고 영입하려고 했을 때도 공항 면세점 안 한다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공항 면세점은 우리 격이 떨어진대요. 그렇지, 뭔가 자파점 같은 네, 느낌이. 자빠져 갖고 또 결제도 빨리 해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거기서 느긋하게 쇼핑 못 하잖아요. 공항에서는 자기가 이륙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후로 입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점을 거기 공항만 하겠다? 이것도 이제 넌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행이 재개되고 단체 관광객이 오고 개인 관광객이 오면 다시 시내 면세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호텔신라 지금 10만 원 깨졌잖아요. 예. 97,000원인데 여기서 팔 필요 없는 것 같고, 혹시 더 빠지면 저는 매수객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밀리면 더 잡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10만 원에서 좀 일부 저항은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면세점이라는 추가 요소가 있긴 하지만 네. 예전에 이게 장치 산업이니까 매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풀로 호텔 꽉 차면 그걸로 매출 끝이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고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고점은 만약에 좀 올라가면 11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작년 2020년 고점이 11만 원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레벨까지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이제 백신 접종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해외 여행객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11만 원까지 가능한데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백신이 빨리 접종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여행이 재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들어야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이라도 사는데 올해 가을 겨울도 여행 못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인식이 들면은 호텔 신라도 못 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주가가.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루이비통을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간에 이런 이제 2주간 격리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언제쯤 풀릴 것 같은지 하반기에 반드시 풀려야 돼요. 이게 올해 안에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주가 다시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백신 여건이 아주 공론화되고 그것이 네, 뭔가 맞아요. 가시적으로 뭐가 네. 나온다면 이것도 호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